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삶의 다양한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음식이나 환경에 의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면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소화불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현대인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소화불량이 생겨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소화불량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소화불량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심해지면 위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환경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음식은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또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제 음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음식을 먹든지 과식입니다. 특히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부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중에 배부르다. 이건 이미 과식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약간 더 먹고 싶다. 여기까지가 적절한 식사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다가도 또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짜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행동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소화불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환경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화불량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나 지압법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제 어떠한 음식을 먹든지 좀 과식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창출과 지시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셔서 내가 음식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무래도 과식하기가 어려운데 저녁 때 너무 맛있어서 음식을 더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지시를 차요법으로 끓여 놓고 과식한 경우에 차 대신 이 한방차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는 과식을 하지 않는데 뭔가 스트레스 또는 걱정이나 우울감이 있을 때, 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체기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피와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과식도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이 땡긴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지실, 향부자와 진피 이 네 가지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관과 전중혈을 지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중혈은 양쪽 유두의 사이, 양쪽 유두를 잇고 코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만나는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누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관혈입니다. 내관혈은 자신의 이제 손목에서 자신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을 손 안에 이제 횡문, 주름이 있는 곳에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그 부분에 보면 건이 있는데 건과 건 사이를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과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관 튼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합곡과 중환을 지압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환은 명치와 배꼽의 가운데 부분, 그렇지 않으면 배꼽 위와 명치 사이를 마사지를 해 주셔도 되고, 두 번째는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자신의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을 연결해서 만나는 두 번째 손가락의 뼈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주시면 이 합곡혈은 과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장의 연도 운동이 잘 안 돼서 변비가 있는 분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 음식물의 찌꺼기인 대변을 잘 내보내고 소화가 잘 되는 경우에는 다이어트에도 변비에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곡혈을 자주 지압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소화불량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호흡기 건강의 지표, 가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래가 생겨서 불편함을 겪는데요. 가래란 무엇을 정확히 말하는 걸까요? 이제 가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폐나 기관지로부터 나오는 점액성의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이 목을 통해서 위장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래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 안에 뭔가 걸리면서 자꾸 답답해서 뱉어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생리적인 의미로서 또 병리적인 의미로서 같은 의미로서 가래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래는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가래는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첫 번째 이제 질병이 있어서 생기게 됩니다. 급성 기관지염이나 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폐의 농양이라든지 결핵, 폐암, 또 폐렴 등의 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도 가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건조하면 내 몸에 인후를 조금 더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가래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소화기가 약해도 이 가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래가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관지 점액은 기관지 표면을 살짝 덮어서 우리가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뇌에서 환경이 건조해지면 가래를 조금 더 점액성 액체를 내보내야 되죠. 점액성 액체를 내보내야 공기가 건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자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뭔가 어디 벌레에 물렸다, 모기에 물렸다, 그런 무의식적으로 침을 발라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살균 작용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면역 기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음식을 씹어도 말을 해도 입에 침이 많이 고이게 되는데, 연세가 높아질수록 가래도 적어지고 침도 적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역에 아주 좋은 물질이 이 가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래가 있으면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있어서 사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느낌은 왜 생기는 건가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래에 수분이 적게 되면 자꾸 목 안에 끼이게 돼서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고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를 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예, 그래서 위장관에 있던 음식이 식도활약근이 약해지고 과식하거나 또는 변비로 인해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서 이제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심기가 울체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중에 예, 또는 남들이 있을 때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편안한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 중에, 식사를 하는 중에, TV를 시청하는 중에, 또는 혼자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중에 자꾸 이렇게 웅웅거리는 경우가 이 심기울체, 이런 경우에는 목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비인후과에 가면 자기는 목이 불편한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약을 주면 실질적으로 목에 가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도가 좁아지고 막히면서 기분이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 기분이 뭔가 불편하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는데 아까 목에 가래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인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마음, 감정의 심기울체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으로 억압이 되거나 또는 놀라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증상들이 있을 때 이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가 허해서 이야기하는 담병증의 이 매획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래를 보면요, 누런 가래도 있지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가래도 있는데요. 가래의 색깔로 질환이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경우는 항상 그 내과에서 또는 호흡기 내과에서 정확히 진료를 받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객담은 먼저 가래가 있는데 맑은 가래가 있고 아주 진한 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가래는 기본적으로 체내에 이제 수분 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객담의 상태가 맑은 색이 있고 누런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누런 가래, 맑은 가래는 신경을 덜 쓰게 되지만 붉은색 가래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객담, 그래서 객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먼저 받아서 인후에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폐 쪽에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가래의 색깔이 진하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래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가래는 원인 질환을 시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 질환이 사라지면 가래가 사라지고 또 가래가 없어지면 이 원인 질환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래의 배출이 쉽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내 수분량이 적고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한방에서는 이제 보음시키면서 윤조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래, 점액성 액체는 실질적으로 폐와 기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이기 때문에 폐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기관지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건지를 구분해서 맥을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화기와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또는 무서움이나 두려움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기울체에는 울체를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뭔가 두렵고 무섭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에 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공황장애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에 이물감에 가래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담에 원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해서 가래를 없애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가래 관리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묽은 가래와 진한 가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묽은 가래는 우리가 목에 가래가 이물감이 있을 때 뱉으면 바로 뱉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복령과 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진한 가래는 목에 가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힘을 주어야 뱉어지고 또 너무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피가 나오고 또 잘 안 뱉어지고 삼켜도 안 삼켜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는 지실과 폐모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묽은 가래는 복령과 진피, 진한 가래는 지실과 폐모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와 키,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는 25살이고, 이제 키는 172에, 네. 몸무게는 70kg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게 유전병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고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에요. 예. 이게 지금 다낭성 신장 이 병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안지 일주일 정도 됐나? 그래요. 네. 지금 25세인데 지금 현재 뭐 특별히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특별히 복용하는 약은 이제 탈모약하고 피부과 약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 탈모약은 지금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한 1년 됐습니다. 네. 탈모가 이제 M자가 있고 원형 탈모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 원형 탈모 있습니다. 예. 원형 탈모가 있는데 주로 이제 머리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탈모 증상이 나타납니까? 정수리 쪽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가지고.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피부과는 어떤 질병으로 치료받습니까? 피지 억제제예요. 예. 피지가 어느 쪽에 많으세요? 저는 이제 눈썹 옆쪽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쪽이랑 여기 인중 쪽에 많아요. 예. 이 다낭성 신장 때문에 특별히 뭐 선생님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없었는데 예.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더라고요. 예. 지금 일단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한의원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탈모, 지금 평상시 지금 이제 정수리 쪽에서 원형 탈모가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스트레스고 하나가 이제 상부 쪽으로 열이 오르는 경우거든요. 아, 예. 예, 유전입니다, 저는. 아, 유전요? 예. 네.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지금 금주한 지 1년 정도 넘었어요. 예. 술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아니요, 안 빨개져요. 더 예. 얼굴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지금 소화는 평상시 어떠세요? 아침에 응가 한 번 누고요. 저녁에 또 한 번 갈깁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 피지가 많이 있는 두피에는 트러블, 여드름 같이 나타나는 거 없습니까? 네, 딱히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다낭성 신장 자체는 콩팥 자체의 이제 기능이 유전적으로 또는 약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대소변이 순환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물에 과식을 피하시는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동의보감에 보면 저녁 때 운동을 좀 과하게 하거나,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헬스를 했을 때 내 체력보다 과하게 무거운 걸 들 때 이 콩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이때 평상시 지금 소변 색깔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달라요. 네, 조금 색깔이 좀 있을 때가 많으세요? 맑을 때가 많으세요? 맑을 때가 맑을 때가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다낭성 신장, 신장의 기능의 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해요. 네, 향부자, 상부좌, 복령, 공령, 네, 그 다음에 진피, 진피, 황금, 황금, 갈근. 갈근.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씩 넣으세요. 그 이걸 다음에 5g씩 넣으라고요? 물을 2000cc 넣으시고, 네. 120cc 정도,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저녁 때 퇴근해서 식사하기 전에 한 잔 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일주일에 술을 어느 정도나 드십니까? 아예 안 먹어요. 술은 거의 안 하시고, 흡연은요? 흡연도 담배도 끊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요법을 드시면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다낭성 신장에 대한 것은 병원 검사 받은 데에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라는 대로 규칙적으로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5세 남성의 다낭성 신장 질환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다낭성 신장 질환은 유전 질환이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그 신장 자체에 낭 자체가 많이 생겨 있는 경우입니다. 무록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장 자체가 유전적으로, 신장은 특히 이제 선천지기를 가지고 있어서 신장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국수 원리에 의해서 현재 몸무게가 172에 70kg인데 체중을 조금 더 한 2, 3kg 정도 감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혈액의 찌꺼기는 콩팥의 사구체의 과정을, 여과작용을 통해서 혈액의 찌꺼기가 소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내 소비량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먹는 경우에는 음식물의 찌꺼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아직 뭐 젊은 분이고 체중도 아주 과체중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예,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이 내 체력에 비해서 운동량이 너무 과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헬스입니다. 그래서 내 체중은 한 20kg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뭔가 힘을 쓰고 또 근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40, 50에 내 역량보다 과하게 들어서 반복해서 힘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콩팥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운동의 양, 무게를 드는 양의 근력 운동의 양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장 기능 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를 해주신 향부자, 복령, 진피, 황금, 갈근은 어떤 약재인가요? 일단 그 향부자는 기분을 소통시킵니다. 안에 낭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콩팥의 기의 소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를 소통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향부자고, 복령은 콩팥의 사기를 소변을 통해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분의 경우에 또 원형 탈모가 있는데 머리 꼭대기 쪽에 원형 탈모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부 쪽은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자형의 탈모가 되는 경우에는 남성분들의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탈모 증상이 나타나고, 이분의 경우에는 정수리 쪽에 나타난다는 것은 상부 쪽으로 화가 잘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콩팥의 기능 자체는 소변을 통해서 밑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부로 열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황금을 넣어서 하부 쪽으로 에너지를 빼주면서 기혈을 소통시키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다낭성 신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 어머니 연세와 키, 몸무게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77세고, 네. 키는 60이고, 몸무게는 한 58이나 될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뭐 위장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옛날 하병이 있어가지고, 네. 얼마 전에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그 기능이 약해지니까, 예, 못 쓰게 되는지 어쩐지, 말소리가 굉장히 무거우고, 일단 무릎도 무겁고, 어떨 때는 괜찮은데,
잠깐 네가 터지려고 발목 터지려고 내 생각에 근육하고 뼈하고 약해져서 해순한데 안 된 것 같아. 아무 병은 이 다리가 없는데 네. 말하자면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엄나무가 찬 거면은 나는 찬 것은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은 염증기가 또 있고 이장이 있으니까 예. 안 좋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먹고 또 오가피도 또 내 생각이 더우면 또 열날란가 또 그것 생각해서 못 먹고 예. 이래야 좋고 저래야 좋고 해서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어머님 현재 그 네. 양약 뭐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비타민 D만 먹고 이장약은 이제 우리 애들이 사가지니까 건강식품으로 예, 예. 이장약은 먹고 있고 안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 처방전 따라서 먹는 약은 하나도 없으신 거죠? 예. 예. 그 비타민 C는 언제부터 드세요? 아, 비타민 C야 비타민 D요. 아, 비타민 D만 복용하시고요? 예, 예.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소음이라도요. 소음인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소화의 상태는 식사는 하루에 3번 드세요? 예. 예. 어머님 식사하실 때 때가 되면 배 고프세요? 아이고 이가 나쁘니까 이 나쁜지 오래됐지 나쁘니까 벌써 속이 갈거려 막 썼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저녁 때 그 소변 네. 보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일어나십니까? 소변도 정상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보도 않고 네. 자주 보도 않고 네. 얘가 그래서 소변을 이제 한번 체크를 했더니요. 네. 근데 뭐 일지수란가 뭐그 나온 그 같아요. 책에 보면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근육, 소리, 특히 이제 그 어머님이 지금 생각하신 대로 연세가 들어가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이제 예, 심장도 약해지고 예. 위와 장도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지금 여기 77세 된 어머님의 상태는 이제 비위 쪽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심장 쪽 약하고, 예, 무릎, 근육, 인대 쪽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백출을 통해서 비위를 보하고, 예, 그 다음에 연자육을 통해서 심장을 보하고, 예, 그래서 백출과 연자육, 예, 그 다음에 두충과 우수를 같이 허리하고 다리 쪽, 근육, 인대 쪽을 해서 각각 5g씩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현재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500cc 넣으시고 한 70cc 정도 나오게 달이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오후에 뭐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 잔 더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건강식품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어머님께서 다니는 그 약국이라든지 이제 병원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약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머님의 상태에 따라서 예,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 네. 네, 그러면 나이와 키,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0둘이고요. 네. 164에 44kg에.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잠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오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예, 통증 같은 거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잠만 많이 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목이 가끔씩은 이렇게 부어 오르는데 통증 같은 거는 그것도 없고 지금 또 살짝 부었다가 가라앉은 상태? 네. 그러면 그 오른쪽 목이 붓는다는 것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좀 부푸는 겁니까? 네, 안에 겉에서 안쪽이 봤을 좀 때- 붓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 겉에서. 겉에서요? 네, 근데 이게 통증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은 없는데 예, 이렇게 목을 봤을 때 오른쪽이 이렇게 살짝 부어오르는 느낌이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잠에 대한 피로감은 현저히 좀 많아지고 해서 네. 여기 우측 목이 붓는 것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것도 잠이 좀 심하게 된 한 몇 달 전부터 간혹 이렇게 보이는 정도예요. 전에는 그 목이 붓는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까? 네네.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피로감을 느끼고, 목을 또 봤는데 약간 그렇게 부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지켜봤는데 또 어느 순간은 괜찮고 해서, 예. 네, 그냥 무심코 그냥 아직까지는 지나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42세라서 그 병원에서 우리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건 규칙적으로 잘 받습니까? 네. 예. 그러면 혹시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네네, 받았는데, 예. 사실 그거는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검진 결과는 안 나왔고요. 네네네. 네. 그럼 2년 전에 받았을 때는 뭐 특별한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지금 현재 생리 주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근데 주기가 원래는 거의 좀 규칙적이거나 아니면 한 달 정도, 한 1, 2주 정도 땡겨졌는데, 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도로 좀 더 빨라졌다고 해야 되나? 네. 보통 시작. 주기가 뭐 28일 주기면 이렇게 2, 3일씩 빨라지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때까지 빨라진 경우가 거의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빨라져서 지금 좀 이것도 왜 그런가. 예, 그러면 그동안 생리하면서 이게 이제 30일이 넘어가면 생리 주기가 좀 늦어지거든요. 네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예, 약간 한 일주일씩은 늦어지거나 똑같거나. 예. 초경은 언제 했습니까? 중3 때요. 중3. 그러면 지금 다른 친구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거죠? 네, 많이 늦은 거죠. 네. 현재 이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 체중이십니까? 네, 그게 평생 갔던 몸무게 예. 사이즈예요.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그런 부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소화 화장실 같은 거. 대소변도 괜찮고요. 네네네. 네. 그런데 피로감이라든지 생리 주기가 좀 변하고 그런 게 조금 최근 들어서 생겨났어요. 예, 지금 여기 잠이 오는 기면증이라는 것은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한방에서는 이제 음어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네. 이렇게 그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속 피부를 보면 좀 건조한 형이 있고요. 속 피부에 어느 정도 윤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본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보습제를 좀 발라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발라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 자체가 이제 건조하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이제 오장육부나 내 몸 안에 조직 안에 있는 세포의 상태도 우리가 좀 건조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정도 잡니까? 7시간 정도? 예. 요즘은 몇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7시간 정도. 예, 근데 이제 뭐 일을 하시다가도 이제 잠이 예전보다 자꾸 졸립고 자고 싶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네.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제 예전에 이제 초경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여성분들의 이제 진단의 기준은 생리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이제 원래는 늦어졌는데 좀 빨라졌다고 한 것은 몸의 이제 밸런스가 많이 깨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혈어 증상, 음어 증상, 예, 체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평소에 냉대야가 조금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예, 이 경우에는 지금 기혈 자체가 약해져서 나타나고 생리가 보통은 늦어지는 것은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인데 반대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혈이 허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궁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제가 불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측 목이 자꾸 부었다 또 가라앉았다 이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목 안이 아니라 겉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에 있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건강검진하고 본인이 목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잠이 자꾸 오는 것은 이제 기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잠을 조금 더 잠을 많이 취침을 자야 되나요? 네, 자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혹시 예, 잠을 오는데 억지로 참으셨나요? 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네. 여성분들 제가 이 말 할 때 이게 여성분들이 잠을 자는 분들은 미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피부가 촉촉해지고 예, 윤기가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할 때는 뭐 잠깐 졸리면 깨서 일을 하시는데 집에 와서는 뭐 이렇게 지금 잠이 올 때는 먹는 것보다 아마 잠자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때는 밥을 안 먹고 뭐 휴일이다. 그때는 뭐 계속 자도 됩니다. 먹지 않고 계속 자도.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약이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보약이고 음식을 잘 먹는 것도 보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이제 두 가지 체질입니다. 음식을 뭔가 내가 기운이 없는데 음식을 잘 먹으면 체력이 좋아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은 좀 적게 먹어도 나는 잠을 조금 못 자거나 잠을 조금 뭐가 불편하게 자거나 조금 자면 영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이 올 때는 예, 쉬는 날 또 저녁 때 집에 왔는데 뭐 배고픈 거보다 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 경우는 순리대로 잠을 좀 더 많이 자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제 한방에서 그 잠이 많은 경우는 음허고, 예, 그 다음에 잠이 없는 경우는 이제 양이 성하다는 이런 병리가 있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식은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매우면은 조금 나중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잠이. 매운 거 말고 그냥 칼칼하고 개운한 네, 정도요. 그 정도는 예, 좋아합니다. 느끼한 거는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이때 숙지왕, 숙지왕이요? 예, 백작약, 백작약, 예, 네. 당귀, 당귀, 네. 예, 청궁, 청국이요? 예, 천궁, 예, 궁전할 때 궁입니다. 네, 청궁이요? 예, 예, 그 네 가지 약재를 각 5g씩 넣으셔서 네네. 예, 물을 1500cc 넣으셔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그럼 50cc가 다 줄어들 때까지만 끓였다가. 네, 100cc 나올 때까지만 끓여서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본인이 그냥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 먹으면 됩니다. 점심, 저녁에 드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끓일 때는 그러면 그냥 센 불에. 예, 처음에 센 불에 끓였다가 처음에 이제 조금 팔팔 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불을 강도를 낮춰서 좀 졸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한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드시고 그 목에 대한 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 한번 꼭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2세 여성의 잠이 오는 기면증과 목 부기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먼저 잠이 갑자기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체력이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내 몸 자체에서 한방에서는 이제 잠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밥맛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음이허한 증상, 예, 내 몸 안에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이 허합니다. 예, 기능적인 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잠을 잘 자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서 화장품을 바를 때 피부에 잘 먹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여성분의 상황은 피부도 건조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식사를 하실 때도 자꾸 순리를 어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병적으로 뭐 24시간 졸리면 문제가 되죠.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지만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쉬는 날 조금 더 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잠을 자면 됩니다. 근데 잠을 계속해서 뭐 몇 시간 이상 자면 또 문제가 생긴다. 뭐 하여튼간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순리적인 것은 잠이 오면 조금 더 자주 쉬면 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한 끼씩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의 의서인 의학입문에서는 잠자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우리 잠이 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뭐를 먹어주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오미를 물어보는 것도 내 몸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졸리면 조금 자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잠을 억지로 청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잠이 갑자기 많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 안에 이제 음이 부족이 됐다. 내 몸 안에 이제 물질적인 것이 부족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피검사를 했기 때문에 피검사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빈혈 수치가 조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드시고, 제가 지금 이 여성분은 또 이제 생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자궁과 보험시키는 한방차를 불러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목 붓기에 대한 상담도 해주셨는데요. 목 부분에 덩어리나 부기가 느껴지면 갑상선 관련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목의 붓기는 또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그 지금 겉에 부분이 붓는 거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좀 피곤하면 그 부분이 부풀었다가 빠지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피곤하다고 해서 겉쪽으로 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의 기능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겉에 부분에 좀 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숙지황과 백작약, 당귀, 천궁은 어떤 약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물탕이라는 약재인데요. 여성분들이 생리가 느려지거나 냉대야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피부가 건조하면서 여성분들 중에 생리의 양이 줄어들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의 색깔이 연해지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 때가 됐을 때 밥을 못 먹으면, 먹을 걸 못 먹으면 짜증내는 분이 있고요. 잠을 조금 더 못 자면 몸에 피곤이 심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잠을 좀 못 자면 피곤하다. 생리의 양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생리의 주기가 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이런 자궁을 보호하면서 보혈시키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입마름이 심하고 안구 건조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생소하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방차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SNS로 올라온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건강 상담을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쇼그렌 증후군은 어떤 질환이죠? 쇼그렌 증후군은 일단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체를 밖에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에 림프구가 이제 침범을 하면서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입도 마르면서 심해지면 혀가 갈라지고 입술도 건조해지고 이런 증상들을 이제 통칭해서 증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쇼그렌 증후군, 이 증상 관리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먼저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황기를 10g, 당귀를 4g의 비율로 차요법을 가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성분들을 추위를 타는 음체질, 양체질로 정의를 할 때 손발이 차다는 걸로 정의를 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손발이 찬데 나는 시원한 음료를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체질 검사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선풍기, 에어컨도 별로 안 좋아하고 찬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경우가 추위를 타는 음체질로서 황기와 당귀를 10g과 4g의 비율로 달여서 드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진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너무 좋다. 나는 따뜻한 것보다 시원한 데가 좀 좋다. 이런 경우에는 취자와 생지황을 같은 분량으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황기와 당귀, 또 더위를 타는 양체질은 생지황과 치자를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래가 발생을 했을 때는요, 일단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습도를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몸에 이제 수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수분의 양, 물을 조금 더 적절히, 그때는 좀 많이 마셔주시면, 가래도 없애고, 또 가래를 없애는 것은 원인 질환을 개선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요. 습도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가래뿐만 아니라 기침도 지나치게 덥거나 춥고 공기가 건조할수록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습을 철저하게 하면서 습도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